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2017년은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A. 오드리 위터비라는 분이 1967년도에 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컨볼루셔널 코딩을 어떻게 복호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논문이었는데요. 이 논문이 미친 영향이 매우 깊고도 넓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아주 많은 학문 분야에서 이분이 만든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볼루셔널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채널에서 발생한 비트 오류를 다시 고칠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블록 코드에 집중해 왔습니다. 블록 코드라는 것은 한꺼번에 K비트씩 묶어서 뭔가 연산을 한 다음에 N비트로 내는 거였죠. 이때 N은 K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부호화율 R은 N분의 K로 나타내고요. 이것은 1보다 큰 것이 보통이었죠. 이때 다음 N비트는 이전의 K비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컨볼루셔널 코드는 이전 비트들과 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들어진 이러한 부호어는 그 이전에 일정한 윈도우에서 받은 메시지 비트를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 부호와 길쌈 부호, 컨볼루셔널 코드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여기 컨볼루셔널 코드의 부호하기가 있습니다. 인코더인데요. 메시지 비트가 들어오면 쉬프트 레지스터가 두 개가 있고요. 플립플롭, 디플립플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럭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각각에서 어떤 때는 값을 이용을 하고 어떤 때는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을 통해서 출력 결과를 냅니다. 한 비트가 들어가게 되면 두 개의 출력 비트가 나와서 부호화율 R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때 과거 몇 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내느냐라는 것이 바로 constraint length라는 구속 길이 또는 길장자를 써서 구속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대문자 K로 표시를 하고요. 이때 대문자 K가 3이라는 것은 현재 값과 하나 과거 값 그리고 또 과거 값 이렇게 3단계에 거친 메시지 비트 값을 이용해서 출력을 낸다라는 의미에서 대문자 K constraint length를 3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컨볼루셔널 부호하기의 동작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죠. 입력으로 1, 0, 1이 차례대로 입력됐을 때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간이 0일 때는 앞에 있던 D 플립플랍이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있는 D 플립플랍 첫 번째와 두 번째 D 플립플랍의 출력이 0입니다. 그래서 U2, U3가 현재 0인 상태고요. 드디어 처음으로 비트가 들어왔습니다. 1비트가 들어오게 되면 플립플랍 뒷단에 있는 00과 지금 들어온 1을 조합을 해서 출력으로 C1과 C2를 만들어내는데요. 앞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제 지금은 여기가 1, 여기가 0, 여기가 0입니다. 그래서 위에 C1인 경우에는 100을 익스클루시브 5 하면 1이 되고요. 밑에는 1과 0을 익스클루시브 5 하면 역시 1이 되는군요. 그래서 출력으로 보면은 둘 다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입력으로 0이 들어오면 D 플립플랍이니까 딜레이 돼가지고 원래 있던 값은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역시 010을 익스클루시브 하면 1이 되고요. 처음 것과 마지막 U3를 익스클루시브 하면 C2죠. 이것은 U1과 익스클루시브 하기를 U3를 한 겁니다. 그래서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101이 들어왔을 때 11, 10, 11이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101이 다 들어온 이후에도 플러싱이라는 동작을 하는데요. 이 플러싱 동작은 D 플립플랍의 값이 0이 되도록 계속 클락을 넣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메시지로는 그냥 0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D 플립플랍의 출력이 완전히 0이 될 때까지 출력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10과 11이 마지막으로 나오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넣는 비트 값을 테일 비트, 꼬리 비트 값이라고 부릅니다. 쉬프트 레지스터는 초기 값이 0이었죠. 끝날 때도 0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의도는 나중에 비터비 디코딩 알고리즘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일 비트는 메시지 비트로 0을 계속 넣어서 클락이 들어가는 동안에 출력으로 계속 값을 뽑아내는 건데요. K가 constraint length였죠. K-1개의 0비트. 아까는 K가 3이었기 때문에 K-1은 2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테일 비트를 추가로 입력을 했었지요. 이때 effective code rate은 원래는 2분의 1이었지만 테일 비트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K-1비트를 더 집어넣기 때문이죠. 이런 부호하기의 동작을 여러분이 정말로 잘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부호하기에 11012를 이렇게 입력하고 마지막 테일 비트 두 개까지 입력했다고 할 때 각각 U2와 U3 그리고 C1과 C2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테이블을 채워주시고 부호어와 effective code rate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하기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속에 있는 스테이트 U2와 U3의 비트를 우리가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상태라는 소리죠. 여기 스테이트로 입력으로 1이 들어오고 스테이트가 11인 경우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력이 1이고 스테이트가 11이기 때문에 11이죠. 이러면은 출력으로 111을 익스큐시브한 C1은 1이 될 거고요. 1과 1을 익스큐시브한 C2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비트도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스테이트와 아웃 이 테이블들을 채우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처음 한두 개를 함께 해볼까요? 처음 스테이트가 아까 11이었죠. 그런데 0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입력으로 들어온 1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트는 그대로 1이 되고요. 요 첫 번째 1은 이렇게 이동을 했고 여기 있던 1은 두 번째로 이동을 했습니다. 입력은 0이 상태인 0이죠. 그럼 011을 익스큐시브 하면은 C1이 나옵니다. 그러면 0이 되겠죠. 1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이죠. 한편 C2는 첫 번째와 마지막 거를 보죠. 그래서 0과 1을 익스큐시브 합니다. 그러면 1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보죠. 입력으로 0이 또 들어왔습니다. 스테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스테이트는 여기 있던 입력 0이 밀려 들어와서 0으로 되고요. 여기 있던 첫 번째 비트 1이 밀려 들어와서 1이 되죠. 그래서 입력 0과 스테이트 01로 구성이 됩니다. 이 세 개를 전부 다 익스큐시브 하는 C1의 경우에는 1이 되고요.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을 익스큐시브 하면은 역시 1이 됩니다. 나머지 테이블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컨볼루셔널 부호를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도를 그리게 되면 연결 벡터로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죠. 연결 벡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위에 연결이 됐으니까 1, 연결됐죠? 1, 연결됐죠? 1. 그래서 111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옥탈, 8진수로는 7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0으로 먼저 앞에 쓰면 8진수를 의미합니다. 밑에 부분은 1, 연결이 안 돼 있어서 0,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1, 101이죠. 이진수로 101, 그리고 8진수로는 05죠. 그래서 보통 관습적으로 이러한 연결 벡터 G를 7하고 5 그리고 8진수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한편 같은 이러한 표현을 생성 다항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각 여기 있는 그 1이나 0을 코에피션트로 삼아서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밑에는 1 더하기 x제곱. 그래서 gx를 이렇게 생성 다항식의 쌍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임펄스 응답을 넣는 건데요. 임펄스라는 것은 뭐였죠? 임펄스는 처음에 1,
그리고는 0, 0, 0, 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1, 0, 0, 0, 0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것을 임펄스라고 하지요. 이러한 임펄스를 컨볼루셔널 보호기에 넣게 되면 출력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것이 바로 임펄스 응답입니다. 근데 임펄스 응답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연결 벡터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1, 1, 1 연결 벡터가 있었죠. 두 번째는 101이죠. 1, 0, 1을 쓰게 되면 이것 자체가 임펄스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111, 011이 되죠.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MX에다가 1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0을 집어넣어 보면은 C1과 C2로 출력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임펄스 응답을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실제 해보니까 임펄스 응답은 이렇게 처음에만 0 그리고는 0, 0이죠. 위쪽과 아래쪽 C1과 C2를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가 M이 RBPS일 때 여기도 RBPS, 밑에도 RBPS라서 실제 출력은 ERBPS, 즉 2배의 전송 속도를 나타나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111, 011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쉬프트 레지스터, 이게 스테이트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는 입력에 해당이 되고요. 브랜치 워드도 계산을 해보면은 3개를 다 익스클루시브 5 한 것이 여기죠. 3개를 다 홀수라서 1이고요. 처음과 맨 마지막만 익스클루시브 5 하죠. 홀수라서 1이고 0과 0 짝수라서 0이고 0과 1 홀수라서 1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계산한 것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같은 과정을 잘 이해했는지 보기 위한 여기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연결 벡터가 1, 3, 1, 5 모두 팔진수입니다. 그때 구속 길이 K 그리고 블록 구조도 임펄스 응답 그리고 메시지가 이럴 때 부호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1, 3, 1, 5라는 것을 비트로 표현해 볼까요? 1이니까 1이고요. 3이니까 0, 1, 1일 겁니다. 그리고요. 1이니까 1이고요. 5니까 1, 0, 1입니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블록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그려야 될지 금방 알 겁니다. 여기서 구속장 K는 전체가 1, 2, 3, 4, 4개가 되니까 4가 되고요. 쉬프트 레지스터의 개수는 K 빼기 1입니다. 그래서 3개가 되죠. 블록도를 그리자면 이러한 D 플립플롭 3개가 있을 거고요. 입력이 D 플립플롭에 의해서 클락이 튀길 때마다 딜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연결이 위쪽은 1011이죠. 그러면 1, 0이니까 안 하고 1, 1. 밑에 쪽은 1101이죠. 1, 1, 0이니까 안 하고 1입니다. 연결되는 부분은 이렇게 둥그맣게 칠해서 연결된다는 걸 표시를 해주고요. 위에 쪽은 익스클루시브 5어 시키고 또 익스클루시브 5어 시켜서 출력을 낼 수 있게 하고요. 밑에도 익스클루시브 5어 화살표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익스클루시브 5어 해서 방향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컨볼루셔널 인코더의 구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임펄스 응답과 메시지 비트가 이럴 때 부호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여러분이 실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러한 컨볼루셔널 코드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그램이라는 상태 천이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까 보았던 그러한 컨볼루셔널 인코더인데요. K는 3이기 때문에 속에 쉬프트 레지스터가 2개가 있습니다. 이때 스테이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쉬프트 레지스터의 출력, 즉 DQ에서 Q에 해당이 되겠죠. Q 값이 S1, S2인데요. 거기 있는 비트를 조합해서 2비트이기 때문에 4가지 상태가 나옵니다. 00, 01, 10, 11이라는 4가지 상태가 나오죠. 입력으로 뭐가 들어올 때마다 1 또는 0이겠죠. 그때마다 다음 상태는 어디로 옮겨가는지 표시해주고 그때마다 출력은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그램입니다.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기 있는 파란색은 그 1을 뜻하고요. 빨강색은 0이 들어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해보죠. 원래가 00이었습니다. 그런데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1이 들어왔으니까 다음 스테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스테이트라는 것은 클럭이 들어왔을 때 이 D 플립플랍의 출력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1이 이쪽으로 넘겨가고 여기도 0이 넘어가겠죠. 1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10으로 이동을 하면서요. 출력은 어떻게 될까요? 출력은 C1과 C2가 00에 1이 들어왔으니 C1과 C2가 출력으로 11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편 원래 00이었는데 0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똑같은 스테이트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그때 출력도 00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다른 그 값들도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천천히 한 번 더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태 천이도를 이용하면 입력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다음 상태는 어떻게 되고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가 11이죠. 스테이트가 11이고요. 그 다음에 입력으로 1이 들어왔습니다. 입력으로 1이 들어왔죠. 그래서 출력으로 10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트에 입력으로 0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11 스테이트에서 0이 들어오면 01로 바뀌죠. 01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01에서 0이 들어오게 되면은 빨간색이죠. 00으로 가고요. 00에서 1이 들어오게 되면은 파란색이니까 10으로 가고요. 10에서 0이 들어오면은 빨간색이니까 01로 가겠죠. 이렇게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보면 그대로 보여요. 현재 형태가 여기입니다. 01이죠. 입력으로 1이 왔어요. 파란색이죠. 10으로 갑니다. 여기서 또 1이 들어왔어요. 파란색이죠. 11로 갑니다. 이렇게 넥스트 스테이트를 그림을 쳐다보고 직접 그릴 수가 있죠. 한편 마찬가지로 스테이트도 아까 11 스테이트에서 입력으로 0이 들어왔죠. 그럼 01로 가면서 출력이 01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이렇게 쭉쭉 채울 수가 있어요.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만 쳐다봐도 입력이 뭐가 들어왔을 때 모든 출력과 다음 상태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예로 여러분이 해보는 예제가 있는데요. 연결 벡터가 1, 3, 2로 역시 팔진수입니다. 이때 상태 천이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선 상태가 몇 개가 나올까요? 1, 3이라는 것이 K 값이 4입니다. 그래서 쉬프트 레지스터 개수는 3개가 되고요. 스테이트는 2의 3승계라서 8개가 나옵니다. 아까는 스테이트가 4개였죠. 이번에는 8개의 스테이트를 그리고 8개의 스테이트가 서로 어떻게 천이 되는지 그림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컨볼루셔널 코드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트렐리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트렐리스는 우리말로 격자라고 하는데요. 왼쪽에 이렇게 스테이트를 두고요. 오른쪽에도 스테이트를 둡니다. 왼쪽은 커런트 스테이트고 오른쪽은 넥스트 스테이트입니다. 그때 파란색은 입력으로 1이 들어오는 경우에 어떤 스테이트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출력은 뭐가 나오는지, 빨간색은 넥스트 스테이트는 0으로 가고 출력으로는 00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렸던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격자도를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그리고 나면 전부 다 나비 날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버터플라이 로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매트랩으로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poly to trelli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k 값을 쓰고요. constraint length가 3이죠. 그리고 커넥션 폴리노미알, 연결 우리 벡터였죠. 팔진수로 7, 5라고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T 속에 있는 넥스트 스테이트와 아웃풋이 결정이 되는데요. 넥스트 스테이트는 다시 보시면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그 경우에 출력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0은 첫 번째 컬럼은 입력으로 0이 들어오는 경우, 두 번째 컬럼은 입력으로 1이 들어오는 경우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러한 격자도를 이용하면 부호화 가정을 쉽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 격자도를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제일 처음 스테이트는 리셋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00 스테이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때 입력으로 0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넥스트 스테이트가 0으로 가고요. 입력으로 1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10으로 움직이죠. 그때마다 출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자도를 그려놓으면 입력으로 100, 1100, 1010이 들어왔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그려보죠. 1이니까 파란색이고요. 0이니까 빨강색, 0이니까 빨강색, 1이니까 파란색, 또 1이니까 파란색 이렇게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출력으로 11, 10, 그 다음에 빨간색이죠. 11, 파란색이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 개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00인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11이죠. 11.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01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쓰면 11, 10,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11, 밑으로 여기가 0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갔으면은 여기나 똑같은 상태거든요. 여기서 출발하면 돼요. 00, 0이죠. 00이면은 이렇게 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격자도를 이용해서 모든 출력을 다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매트랩의 함수를 쓰면 이러한 과정을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방금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트렐리스로 T를 만든 다음에 메시지 비트를 만들어주고 컨볼루셔널 인코더를 부르면 됩니다. 거기에 메시지 비트를 첫 번째 입력으로 주고요. 아까 만들었던 트렐리스를 두 번째 입력으로, 그리고 이니셜 스테이트, 첫 번째 스테이트가 뭐였는지를 줍니다. 그러면은 코디드 출력 결과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